오랜만에 이렇게 칠성 시장에 오게 됐는데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이 다시 선거판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의 극심한 위기감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내란 중유 임무종사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선 데 이어 충청과 강원까지 행보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김부겸 후보의 거센 추격으로 대구 안방마저 위태로워지자 보수층을 강제 결집시키려는 보육지책으로 풀이됩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고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를 또다시 선거판에 데려오는 국민의힘. 그 뻔뻔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단순히 임기를 못 채운 불운한 지도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을 사유화했고 주권자가 위임한 국정 권한을 비선 실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2016년 국정농단이라는 전대미문의 조어가 현대사에 기록됐습니다. 그 매섭던 엄동설안에 수많은 시민이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라 보아야 한다. 2016 헌나 1.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파면한 헌정사 최초의 탄핵 결정문. 그 안에 적힌 준엄한 한마디입니다. 사법부 역시 그가 감당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중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입니다. 요 얘기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농단으로 탄핵이 됐어. 예. 22년 선고 받았어.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돼. 그런데 지금 박근혜는 대구 칠성시장을 찾아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인 피고인 추경호 후보 지원했고 예. 충북 옥천 찾아서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지원했어. 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겁니다.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이고야. 부산도가 대전도 방문을 했고 지금 네. 부산도 가고 또 28일에는 강원도 원주도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니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네, 왕년의 여왕, 누굴 말하는 건가요? 앞서 저희 뉴스룸에서도 연결로 전해드린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한나라당 대표 당시 피습을 당한 뒤에도 대전은요 라면서 선거 판세를 뒤집은 선거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막당사로 선거를 주도한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래서인지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된 뒤에도 선거철만 되면 보수 진영에서는 박 전 대통령 모시기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네, 그 작년 대선에도 선거판의 모습을 드러냈었잖아요. 네, 당장 지난해 대선 하루 전날 이렇게 부울경 곳곳을 다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이름이 적힌 빨간 점퍼를 입은 의원들과 대구를 누비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하루 앞둔데 오늘 내려오신 것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제 나라가 계속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현명하게 투표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총선에선 구속된 상태에서 옥중 서신을 보내 부적절한 선거 개입 논란도 일으켰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이처럼 자필로 세장 분량의 입장문을 썼고 측근인 당시 변호사 유형하 의원이 대독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태극기를 들었던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줄 것을 호소드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뭐 결과는 선거의 여왕 타이틀 같지 않았잖아요. 네, 대선 결과는 모두가 아시듯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이겼습니다. 논란이 됐던 2020년 총선 때는요. 민주당이 위성정당까지 더해 180석을 얻어 압승했고 국민의힘 전신인 당시 미래통합당은 103석이었습니다. 참패했죠. 네, 키워드에 왕년이란 말을 그래서 붙인 거겠네요. 네, TK에선 아직 지분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오늘 대구에 이어 오는 25일엔 충북까지 방문한다고 합니다. 충북 옥천엔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생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편에선 아직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치적을 빼면 보수를 도울 사람이 없나
이런 한탄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대구 칠성시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떴습니다. 예,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함이겠죠. 대구 하면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지역구로 삼았던 본인의 이제 고향이기도 하고 중요한 지역구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보수층에 좀 먹힐 것이다라고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지난 4일에는 추경호 이철호 후보가 사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만났었고 이번에는 시장의 선거운동 지원에 나선 겁니다. 요거 예, 사진으로도 나가고 있네요.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이상설이 좀 돌기도 했었습니다. 건강이 그렇게 지금 좋은 상태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들이 기자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선거 운동에 함께 등판을 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예, 시장 선거 운동 함께 나서는 모습. 요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박근혜가 나온다는 것을 지금 과거에는 박근혜가 나오면 뭐 이길 수 있다. 지금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거의 여왕 박근혜 전 대통령 뭐 이런 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는 박근혜가 안 나오면 불안한 상황인가? 그 생각도 듭니다. 지금 대구 선거가 과거와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기본값이 국민의힘이 당선이고요. 거기서 민주당이 도전자로서 이길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개념인데. 아, 대구는 그랬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박근혜가 이 상황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들의 패배를 인정하는 거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본인들이 느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의 당이 갖는 상징성, 그것이 아마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일 것 같은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라는 인물은 산업화의 기억이자 보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인 향수와 극보수 측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등판이 단순히 뭐 후보를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대구 시민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김부겸 후보님께서도 박근혜 지금 전 대통령에게 지금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공식 요청을 했을 정도로 네.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상징이 있는 인물이다. 그래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칠성시장 방문했는데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뤘다. 좁은 시장 통로에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서 경호 문제 등으로 취재 인력 접근이 일부 제한되기까지 했다고 하고요. 약 30분간 시장 일정을 소화한 뒤에 현장을 먼저 떠났다고 합니다.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나중에 이제 25일쯤에 이틀 후네요. 예,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까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선거가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그 불안함이 박근혜의 등판으로 표현이 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국정농단으로 본인의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한 이 대통령을 다시 소환해서 선거 운동을 시키고 있는 이 현실이 좀 개탄스러운데 예.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 대구의 보수의 심장에서 박근혜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하기도 하고 또 여기 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부터 정계에 입문했어요. 그래서 4선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배출했다. 우리 지역의 대통령이다라는 자부심 또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대구 달성에 사저 입주할 2022년에 한 3천여 명 정도의 인파가 몰렸을 정도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상징성은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후보가 자력으로 이 선거를 돌파할 어떤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대구 시민이 그래서 옛날 사람, 옛날 향수를 불러와서 선거 치를 거냐? 대구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대구를 진짜 살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묻고 있는데 또 다시 불명예스럽게 퇴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러들여서 지금 추경호 후보의 선거 운동에 동원한다? 이런 것들은 좀 대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모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그러니까 부대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국정농단을 일으켜서 불명예스럽게 탄핵을 당한 대통령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한평생을 남은 한평생을 국민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저에서 보내야 될 텐데 선거철에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용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도 그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좀 개탄스럽긴 하네요. 예, 그게 통할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보수라는 것은 되게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선거 때가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결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보수의 성향이고 특성인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박근혜라는 그 상징이 있지만 어떻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 더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요. 단순히 지금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한두 지역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되다가는 점점 더 극우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이제는 아예 그냥 전국 정당이 아니라 지역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있다. 만약에 여기서 대구에서 한두 석 얻는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에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스타벅스 사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지금 극우 보수층에서는 스타벅스에 가서 인증샷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역사 왜곡하고 조롱하고 네. 혐오하고 이게 지금 일상이 근데 돼버렸어요. 굉장히 이게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요. 예. 분명히 그러면 보수는 결집하겠죠. 그럼 갈 사람들은 극우들은 가겠죠. 그렇다면 중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역사를 판단하고 계시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중도는 나는 정치는 관심 없어. 근데 이거 좀 국민의힘 하는 행동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라고 그냥 느낌적으로 느끼지 않을까요? 계속 쪼그라드는 거죠. 예, 전국 정당에서 지역 정당. 예. 저렇게 탄핵당한 대통령이 나서면은 보수층이 결집한다. 근데 이 상상하기 싫긴 한데 만약에 윤석열이 지금 무기징역 이제 사형을 받지 않았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나와서 상상하지 맙시다. 본인이 저렇게 진짜 막 지지층에게 손 흔들면서 날 봐서 보수층 우리 보수 후보 뽑아주세요 이러면 진짜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배기 싫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의원님 이 얘기 하신 것 같긴 한데 박근혜가 등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강력한 후보, 민주당의 김부겸 후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요,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부겸이 항상 앞섭니다. 이건 사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서는 1, 2위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계속 앞서는 결과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요. 예. 이제 지금 김부겸 후보에 대한 어떤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그래요? 예. 그리고 또 강한 정부 여당에 기대는 그런 대구 민심들이 향하는 곳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김부겸 후보와 추경호 후보가 접전인 그런 여론조사도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보수가 결집하는 그런 흐름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도 보면 전체는 비슷할 수는 있지만 중도층이라고 표현하는 중요하죠. 그 부분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추경호 후보보다 훨씬 앞섭니다. 그래요? 두 배도 넘게 앞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대구 민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냐하면 대구 GRDP가 30년째 전국에서 가장 하위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가 보수의 심장으로만 만족할 것이냐라는 것이 대구 시민들의 물음이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우리 이재명 정부와 같이 손을 잡고 강력한 정부 여당의 힘으로 예산과 정책을 대구 시민들께 보여드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1타 정치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의 추도식에 왜 참석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을 자꾸 민주당이 이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박근혜는 왜 이용합니까? 그 얘기는 좀 하고 싶었어요. 선거 때마다, 야무지게 박근혜 이용하고 있는 모습. 그나마도 이용하는 대통령이 탄핵당한 대통령이라는 모습. 예. 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이제 오세훈 시장과 같이 청계천을 걸으면서 예. 열심히 해라 했는데 사실 예. 영향력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전임 대통령, 정말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그 기분을 알 수는 없지만, 예. 적어도 기분을 알 수는 없지만. 자당에서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모든 대통령을 존경하죠. 근데 예. 만약에 자당에서 어떻게 하다가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나왔다고 예. 한다면 저는 그 이후의 행보는 공개적인 행보가 아니라 예. 뭐 비공개적으로라도 그냥 그렇죠. 그런 행보를 하는 게 예. 옳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최초로 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그쵸? 그런 대통령이자 그런 정당입니다. 일정 때문에 그 아버지 생가는 가지를 못하고 이제 어머니 생가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오면 꼭 그 부모님 뵙는 느낌 그런 게 들곤 했어요. 오늘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그 많은 분들,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신 많은 그 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성을 가지고 반드시 약속한 것은 지킨다. 이런 그 믿음을 주시게 되면 그 국민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또 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한 그 지사 후보와 또 여기 이렇게 전상희 녹천군 소호입니다. 그 오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주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하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된 뒤 9년 만에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우리 언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 섰다, 이렇게 진단하고 나섰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창을 보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 아이고 박근혜 씨 가만히 집에 앉아서 드라마나 보고 계시지 한심합니다. 피부가 왜 이렇게 좋습니까? 네, 이런 글들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보수 강세 지역을 현재 휩쓸고 다니고 있습니다. 대구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선거 때는 대구에 있었지만 이번 선거 때는 대구를 벗어나서 충남북을 포함해 그리고 강원, 경우에 따라서는 전국 유세를 다 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활기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대로 재서봐 1년 지나면 국민들은 다 까먹어, 또 찍어준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어게인판, 윤 어게인 지나니 박 어게인이 돌아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윤상현 의원 어떤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재섭 의원이 형 따라가는데 형 자기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돼? 야 재섭아, 나도 박대중 탄핵 앞장서 반대해서 끝까지 갔어. 나 욕 많이 먹었어. 그런데 1년 후에는 무속가도 다 찍고 싶더라. 너 봐라, 내가 지금 당장 걸 수 있다. 그러나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달라져. 대통령 이분 명예롭게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우리 의원들의 몫이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다. 저는 명확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끝까지 지키려고 해요. 네, 우리 국민들은 윤상현 의원의 말대로 비상계엄 내란도 잊어버리고 또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도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국정농단 세력과 내란 세력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나는 지금도 그야말로 손이 벌벌 떨리는 몸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후보는 어제 열린 경기도 상임선대위 회의에 참석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주인공으로 평생 국민에게 사죄해도 모자랄 박근혜 씨가 선거판에 돌아다니고 있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12.3 내란을 일으켜 헌정 질서를 파탄낸 내란 세력에 협조했다는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 후보들을 지원하면서 국민 앞에 버젓이 웃으며 돌아다닌다라고 밝히고 스타벅스 탱크데이라는 말을 쓰고 광주에 더러워서 안 간다는 혐오, 경멸 단어를 쓰는 후보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내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국민의 표를 받아서 지방자치단체로 국회로 선출되어 온다면 우리 국회와 우리 지방정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탱크데이 그리고 혐오와 경멸로 그야말로 정말 무장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민주, 평화, 인권을 주창하는 민주시민들이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추미애 후보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꾼을 뽑는 데서 나아가서 빛의 혁명이 위기에 있구나, 역풍이 불 수 있구나, 위기감을 절박하게 호소해야 한다며 후보를 내고 한 표 더 따서 승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우리의 목표 또 민심에 다가갈 수 있도록 보다 더 절박하게 호소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제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열세 지역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열세 지역에서는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혀졌다라는 최근 여론조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비공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언론에 공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당연히 추미애 이기겠지. 결코 그렇지 않다. 예. 특히 경기도 북부권 그리고 또 농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한 열세 지역에 있더라. 그게 여론조사 지표로 확인되더라. 이것이 제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을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시민혁명, 촛불혁명을 완수했습니다. 무려 171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광화문 무정차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세종문화회관 앞에 광화문 광장에 수만의 시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옴쭉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시민들이 초등학생 아주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촛불을 들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켰던 그 현장 불과 몇 년 전입니다. 2016년이에요. 그런데 박근혜 씨가 다시 또 선거의 여왕을 자처하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위중한 사이렌을 스스로 올리고 이 상황을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어둠의 정치 세력 박근혜 씨가 다시 정치에 등장한 것입니다. 보수 강세 지역부터 훑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사면복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최순실과 마찬가지로 감옥에 갇혀 지내고 있었을 사람인데 마치 아무렇지도 않는다는 듯 본인이 죄책이 없다는 듯 대구, 충남북 그리고 부산에도 간다고 합니다. 자,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진한 곳을 메우겠다라는 심사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씨가 손을 잡아주면 그 지역 희비가 바뀌게 되는 겁니까? 대구 시민 그리고 부산 시민 그리고 대전과 충남북 시민들께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1894년 동학혁명을 시작으로 3.1운동, 2.28 대구 학생의거, 그리고 3.15 마산의거, 4.19 혁명, 87년 6월 항쟁,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을 일궈낸 민주 역량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질서 그리고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아니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꿈꾸었던 독재의 나라로 갈 수 있느냐 그 갈림길에 우리가 또 서 있게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제 이런 논평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근혜가 등장해서 또다시 선거판을 휘젓고 다니니 이런 논평을 다시 하게 됩니다.